얼마 전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기업은 다들 아시죠? 삼성, LG, SK도 아닌 바로 현대차입니다. 삼성, LG도 물론 로봇 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전이나 서비스 영역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현대차는 이번에 정말 제대로 보여줬어요. 계속 파업을 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노조 문제를 금속 노조, 휴머노이드, 아틀라스로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2028년까지 연간 3만 대씩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미 엔비디아와 긴밀하게 협력 중인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구글 딥마인드와도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이 공장 로봇의 발전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전망인데요. 국내 로봇 기업 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등등 너무 많지만 이 국제 무대에서 미국, 중국 기업들과 경쟁이 되는 건 현재 현대차의 보스톤 다이내믹스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 전시회장 현대차 부스에 자동차는 딱 2대만 가져다 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로봇이었을 만큼 현대차는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로봇으로 그룹의 운명을 걸고 배팅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에 정의선 회장의 개인 사비까지 털어서 이렇게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기술 투자를 넘어선 정의선 회장의 그룹 전체 이 권력 구조를 만드는 핵심 키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단순한 기술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경영권과 권력 이동 이야기이자 현대차 그룹의 돈의 흐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차가 왜 로봇 사업에 사활을 거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어떤 현대차 관련 이 로봇주들이 대박 종목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내용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작년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의 10배 수익 놓치신 분들 올해 로봇 1차 사이클에 이 대박 투자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지금부터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시청하시는 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의선 회장의 주요 지분 현황을 한번 보면 상장, 비상장 주식 가치를 다 합치면 현재 5조 원대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21%대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현대글로비스 20%의 엔지니어링, 오토에버 순입니다. 정작 가장 중요한 이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의 지분은 0.3%, 1%, 2%로 굉장히 낮은 수치인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정의선 회장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이 지배력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국내 10대 대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순환 출자 구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이 현대차 그룹이에요. 순환 출자라는 게 3개 이상의 계열사가 연쇄적으로 출자를 해서 자금을 늘리는 지배 구조인데 이 복잡한 걸 왜 할까요? 총수 일가가 지분이 적더라도 이 여러 계열사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제일 상단에 위치한 이 현대모비스가 이 출자 구조의 중심인데요. 현대모비스에서 현대자동차, 기아로 내려오는 구조고 이 순환 출자 고리를 끊어내고 현대차 그룹 내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면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이 현대모비스의 추가 지분 확보가 필요합니다. 보시면 정의선 회장은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0.3%밖에 없잖아요. 이걸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정의선 회장이 들고 있는 보스톤 다이내믹스부터 이 현대글로비스, 현대엔지니어링 주식을 일부 정리해서 사들이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정 회장 자산이 5조 정도라고 했을 때 현대모비스는 꼴랑 900억도 안 되는 금액이고 보스톤 다이내믹스는 아직 상장도 안 된 주식이죠. 그럼 나머지 이 현대글로비스가 2조 정도에 현대차 1조, 나머지 5조 2천억 정도 되는 주식을 유동화하는 과정에서 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안 내봤지만 이런 재벌들, 대주주들은 주식을 팔아치우면요 수익금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 그럼 내야 되는 금액이 최소 1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는 없는 자꾸 자회사를 만들어서 상장시키고 이런 순환 출자 구조니 뭐니 머리 아프게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건데요. 대기업 오너들도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죠. 결국은 이 세금과의 전쟁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방안, 아버지 정몽구 명예회장 지분이 7% 정도고 아버지 재산도
아직 5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빠 돈은 내 돈이 아니죠. 정몽구 회장은 4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재산 4조 8천억을 이 누나들이랑 갈라야 됩니다. 정몽구 회장이 니들은 출가 외인이니까 이거 의선이 다 줄 거야 라고 해도 유류분 소송이라고 해서 이 법적 상속비의 절반은 법원이 보장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랑 담합을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 20%를 들고 있는 현대글로비스의 주식 가치와 이 21%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미래가 정의선 회장의 운명을 결정짓는 건데요. 특히나 미국 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제품 라인업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앞서 영상으로 보셨던 이 로봇계 스팟과 이 아틀라스, 개와 인간형 로봇이고 스트레치라고 하는 물류 자동화 전용 로봇군도 있습니다. 이 로봇들의 공통적으로 정말 중요한 AI 칩인 엔비디아의 이 블랙웰이 확보가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이 로봇계 스팟과 스트레치, 사진에 나와 있듯 이 로봇의 팔입니다. 로봇 개도 단순히 정보 수집과 이 순찰만 하는 게 아니라 간단한 물건 이동 정도는 해줘야 경쟁력이 더 생길 수 있겠죠. 이 스트레치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인 아틀라스에 있어선 말할 필요도 없는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나 이 로봇계 스팟들을 공장에 투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로 로봇의 운영 체제예요. 이런 여러 대의 로봇을 하나의 관제 통합 시스템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에 따라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하고 LG가 로보티즈에 투자했듯 현대차가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 또는 완전 인수까지 할 오늘의 대박주 두 종목, 로봇 팔과 이 손의 핵심인 관절 기술의 핵심 한 종목과 로봇 운영 체제, 소프트웨어 기업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릴 텐데요.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스톤 다이내믹스 지분 구조 얘기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여기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지분 구성을 나타낸 원형 차트를 보시면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 20%가량의 소프트뱅크 그룹이에요. 자, 좀 더 보기 쉽게 제가 정리를 해왔는데 파란색이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한 현대차죠. 그룹 차원으로 이 현대차에 더불어서 현대모비스, 글로비스, 정의선 회장 개인 지분 20%까지 80%나 투자한 구조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완전 인수의 의지겠죠. 자, 그런데 몇 달 전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게 연기가 됐는데요. 이게 실패한 게 아니라 일부러 현대차가 상반기 IPO 신청 서류를 안 내면서 상장을 의도적으로 연기시킨 거예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자, 이때만 해도 본격적인 매출이 나오기 전이라 2024년 매출을 보면 4,400억 원의 적자, 그리고 올해 1분기만 해도 1,200억 원의 손실이 있었는데 이런 규모의 적자는요, IPO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큰 리스크 요인이에요. 상장 이후에도 그간의 손실을 언제 회복할 수 있을지 이런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투자자들이 외면할 가능성이 큰데요. 보스톤 다이내믹스에 이 그룹의 운명이 걸려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 보스턴의 상장 이슈에 있어서 화두가 된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소프트뱅크의 이 풋옵션 리스크인데요. 이 풋옵션이라는 게 뭘까요? 특정한 가격에 특정한 시점에 있어서 상대방한테 강제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데요. 콜옵션의 반대인데 특정 시점에 내가 원하면 너한테 무조건 이 가격에 이걸 팔 수 있어 라고 하는 강제성이 있는 일종의 매도 청구권입니다. 즉 소프트뱅크는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올해 상장을 안 하면 남은 이 20%가량의 주식을 현대차한테 팔 수 있는 이 풋옵션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장을 해야지만 이 풋옵션 행사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거든요.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2021년에 인수를 했고 4년 이내에 상장을 실패하면 지분을 강제 매도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밑에 나와 있죠. 현대차는 보스톤을 상장시키는 대신에
적자를 탈출시키겠다, 이런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뱅크는 현대차에 내 지분을 사줘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건데요. 그 예상 인수 자금이 대략 2,900억 정도가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양측의 현재 입장은 어떨까요? 먼저 소프트뱅크는 원래 약속한 대로 풋옵션 계약대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다, 내 지분 현대차가 사가면 손해도 안 보고 괜찮다라는 생각을 할 거고요. 자, 그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 상황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기회에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완전히 100% 우리 자회사로 만들어 버리겠다.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못해서 소프트뱅크가 지분을 팔 수 있게 됐고, 리스크 해칭 차원에서 이 보수적인 손정희 회장은 미리 팔아서 손해는 안 보려고 할 거예요. 그에 따라서 현대차가 이 로봇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건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통한 목적은 결국에는 이 지배구조의 개편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모비스를 사들일 수 있는 이 총알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현대 모비스를 장악하면 그 수직 아래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도 지배가 가능해지는데, 모비스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규모가 대략 6조 원 정도라고 해요. 그럼 이 6조 원을 확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플랜이 필요할까요? 현 시점에서 6조 원 수준의 현금을 조달할 현실적인 방법은 지금 돈을 엄청나게 꽂아놓은 이 지분 80%의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겁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기업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IPO 또는 지분의 매각으로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이 자금을 기반으로 현대모비스의 지분 확보가 핵심 전략이라는 건데요. 지분의 30-40% 정도를 매각하는 게 현실적인 수치가 되겠고, 이 자금을 통해서 풋옵션 대략 2,900억 정도의 부담을 해소하면서 나머지는 지분 확대의 총알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는요, 보스톤 다이내믹스 주식 판돈으로는 모자라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 지분도 팔아야 되는데, 현대모비스에서 이 AS랑 모듈 사업부를 분할한 다음에 이걸 현대글로비스와 합병시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가치가 부풀려지는 이펙트가 나오겠죠. 근데 글로비스는 정의선 회장 지분 보세요. 무려 23%나 엄청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사업부를 분할해서 현대글로비스와 인수합병시켜서 글로비스의 기업 가치를 펌핑시킨 걸로 현대모비스 지분을 다시 사들이는 거예요. 글로비스를 활용해 모비스 지분을 살 수 있는 교환 가치 창출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이 글로비스 지분을 담보로 잡거나 매각을 해서, 또는 모비스와 글로비스 간의 지분 수합 방식을 활용해서 이 모비스의 지분을 늘리고요. 상장 차익 그리고 주가 상승분을 통해 모비스 지분을 쓸어 담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먼저 정의선 회장은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반드시 미국에 상장을 시킬 겁니다. 그러면서 지분의 일부를 매각하면서 이 1조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하고요. 이 확보한 자금을 통해서 소프트뱅크가 행사할 2,900억대의 이 풋옵션을 인수하면서 이걸로 재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대모비스의 사업부를 글로비스로 쪼개서 흡수시킨 다음에 글로비스의 주가를 펌핑시키는 방식으로요. 그렇게 되면 23%의 압도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글로비스 주식을 기반으로 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이거나 스왑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수직 계열화, 현대차와 기아의 지배력까지 키우는 정의선 회장의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통한 빅픽처,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왜냐?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를 상장시키는 순간 이제 뒤가 없어졌습니다. 현대차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을 무조건 성공시켜야 하거든요. 앞으로 더 커지는 실내 서비스 로봇부터 해서 산업용 헬스케어 로봇까지 테슬라, 삼성, LG한테 밀리지 않으려면 더 많은 기술과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현대차가 보스톤 다이내믹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인수할 오늘의 대박 종목 두 가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제가 이전에 공유해드렸던 이 급등주 검색기를 100% 무료로 추가로 보내드릴 건데요. 최근 장 1월 2일 포착한 종목의 상승률을 보면 세트레가이 25%,
테라뷰는 상한가를 갔고요. 노타 16%, 현대무벡스 14%. 올해도 개장 첫날부터 강력한 수익률을 찍고 있습니다. 기존에 받아보신 분들은 이미 들으셨던 내용이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가 보내드릴 이 검색기는 철저하게 데이터 중심으로 장 초반에 수천 개 종목 중에서 8개 미만으로 급등주를 포착해서 띄워줍니다. 이 종목들 추후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가는데요. 언제 매도하느냐의 이슈만 있을 뿐이지 열의 9은 다 올라가긴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검색식처럼 조건 만족이 되면 이 매수 단가를 띄워주는 방식인데 컴퓨터나 휴대폰 그리고 증권사도 무관하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바로 사용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뭐라고 써있죠? 급등주 종목 포착 검색식이에요. 이렇게 당일에 급등 가능성이 유력한 종목만 장 초반 시간대에 저희 팀이 짜놓은 로직대로 이렇게 포착합니다. 오늘은 2026년 첫 개장일이라 오전 10시에 장이 열렸죠. 이건 키움증권 기준 실제 포착 화면인데 키움증권 말고 다른 증권사도 동일한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조건 만족 시간, 이게 매수 타점이고 종목명 그리고 현재 가격, 이게 매수 가격이겠죠. 자, 우선 제가 바로 어제 추천드렸던 반가운 신규 상장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노타예요. 네이버에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았었는데 네이버뿐만 아니라 삼성, LG, 카카오한테도 받았어요. 이 노타가 주목받는 이유는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 기술력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네이버의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제가 계속 추천드리고 있는데 이 전주에도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매수했어도 되고 기존에 검색기 쓰고 계신 분들은 이 검색기 로직대로 잡아봤어도 됐겠죠.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33분이고 현재 가격 49,850원으로 매수가가 잡혔습니다. 몇 번 써보시면 알겠지만 종목 띄워주면 그냥 바로 매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옆에 분봉으로 수익 검증을 해보면 자, 이렇게 1월 2일 10시 33분 시가 49,850원 검색기 매수 추천가와 일치하는 거 체크가 되고요. 12시 점심시간 땡 하자마자 본격적인 2차 폭등세가 나오면서 매수가 대비 얼마예요? 매수가 대비 16%대의 안정적인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노타는 저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 영상 보고 시초가에 바로 샀어도 되고 이 검색기 사용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은 조금 떨어져도 이때 잡았어도 충분히 15% 이상은 충분히 수익 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바로 밑에 시초가 배팅 추천주로도 말씀드렸던 현대무벡스 역시 검색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 세트랙 아이도 마찬가지죠. 조건 만족 시간이 10시 21분에 현재 가격 2950원입니다. 역시나 분봉으로 한번 볼게요. 분봉으로 검증을 해보면 1월 2일 10시 21분 시가 2950원 검색기랑 일치하는 거 확인이 되고 현대무벡스는 시가 대비해서 28%가 올랐는데요. 이 검색기 매수 추천가에만 정확하게 들어갔어도 충분히 14%가량의 수익 실현은 가능했다. 그래서 제가 개장 전에 공유해드리는 이 시가 배팅 추천주로 사셨어도 좋고 난 혼자 매매해서 실력 좀 더 늘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검색기를 도구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정신없이 이 종목 저 종목 깔짝깔짝 주워 담지 마시고 이 검색기에 걸려드는 몇 개 종목 내에서만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 확률은 90%가 넘어가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여러분들은 매도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받아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유튜브 시스템상 제가 이 파일을 따로 올리거나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보고 계신 영상에 이 댓글창을 눌러보시면 제가 이렇게 댓글을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러분들께서 도움이 될 것 같고 필요하신 거로 신청해 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급등주 검색기, 텔레그램방 참여 링크 중복으로 가능하니까 각자 스타일에 맞게 받아보시고요.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공유해 드릴 거라 오늘 저를 처음 보신 신규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구독해 주시고 이 구독자라고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집된 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이런 조항도 기재해 뒀으니까 안심하시고 이 검색기대로 매매 진행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어서 종목 설명은 컴팩트하고 짧게 끝내겠습니다. 대박 추천주 첫 번째는 바로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는 단순히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만 만드는 기업을 넘어서서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의 움직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품이죠. 이 액추에이터를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초경량 하모닉 타입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면서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핵심 부품 공급 유력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형제 기업인 이 HD 현대중공업의 조선 용접 로봇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요. 지난 에이펙 행사에서 뉴로메카가 이 조선업 용접 로봇 기술을 선보였는데 김민석 총리도 관심을 가졌어요. 또 HD 현대사모에 이 용접 로봇을 공급했는데요. 현대 계열의 이 생산 라인 안으로 이미 진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또 가장 최근 이슈인 휴머노이드 전용 이 액추에이터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 액추에이터라는 게 로봇의 관절에 해당하는 핵심 부품이라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와 같은 인간형 로봇에는 필수적인 기술이면서 이런 로봇계에도 뉴로메카의 로봇팔 기술을 적용할 수가 있고 물류자동화 로봇인 이 스트레치에도 도입해가지고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습니다. 뉴로메카가 보유하고 있는 정밀 제어 기술과 이 하모닉 감속기 기술은 국내에서 보스톤 다이내믹스가 찾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대체 공급망이에요. 견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해봤자 로보티즈 정도가 될 텐데요. 로보티즈는 이미 LG전자의 투자가 들어갔죠. 시가총액도 지금 3조가 다 돼가서 현재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 입장에서 노리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 시가총액이 3천억 원대인 이 뉴로메카는 HD 현대와의 거래로 이미 시장에서 증명도 돼 있고요. 자체 제어기와 국산 모션, 소프트웨어까지 풀스택으로 보유한 아주 국내에서는 희귀한 로봇 기업이에요.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이 로봇팔 기술 확보를 위해 투자 또는 완전 인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뉴로메카 오늘의 대박 추천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는 이 클로봇입니다. 클로봇은 로봇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죠. 로봇을 움직이게 만드는 시스템과 두뇌 그리고 바로 로봇 관제 이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기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갤럭시 스마트폰 삼성이 만들지만 이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탑재가 되잖아요. 그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구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의 클로봇의 포지션입니다. 클로봇은 현대차 그룹의 로봇 통합 관제 플랫폼 개발사로 로봇 수십 대를 동시에 제어하고 또 학습까지 시킬 수 있는 AI 클라우드 로봇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대의 로봇을 일사불란하게 컨트롤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현대차의 핵심 파트너사예요. 잠시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카멜레온.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서 몸 색깔을 바꾸잖아요. 이 클로봇의 소프트웨어도 로봇 환경 적응형 AI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형태의 로봇, 예를 들어 물류 로봇이라던가 또 서비스 로봇이 있겠죠. 그리고 휴머노이드 이런 각기 다른 로봇들의 AI 제어 코드를 빠르게 적응시킬 수 있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하면 한번 학습이 된 이 로봇의 행동 패턴을 다르게 생긴 로봇에도 즉시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봇계부터 스트레치,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까지 전부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술은 크롬스라고 하는데요. 이 크롬스는 관제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 대의 로봇이 동시에 작동할 때 이 크롬스는 클라우드상에서 실시간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요. 엔비디아의 GPU를 활용해 로봇 간의 충돌 경로, 작업의 우선순위를 모두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미 이 기술을 보스톤 다이내믹스 로봇체어 그리고 공장 내 자율 로봇 관제 시스템에 적용 중에 있고, 향후에 현대차의 AI 스마트 팩토리, 로봇 택시 관제까지 이 크롬스 플랫폼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두 기술이 결합이 되면요, 로봇이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움직이기까지 하는 완전 자율 로봇 시스템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 여기서 게임 끝났습니다. 보스톤 다이내믹스 스팟의 공식 유통 파트너사로 이 클로봇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정말 큰 내용인데, 클로봇이 단순히 현대차 계열 협력사 수준이 아니라 글로벌 로봇 브랜드의 공식 파트너로 격상이 됐고요. 앞으로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의 이 클로봇의 제품들이 기본적으로 깔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봇의 비즈니스 구조를 정리해보면, 클로봇은 자율 이동 로봇, 그리고 물류 솔루션에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이 세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여기서 포인트는 로봇을 직접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점입니다. 기계나 설비 같은 큰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재고 부담도 전혀 없고요. 소프트웨어만으로 빠르게 시장을 확장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원가의 절감과 높은 마진율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하드웨어 중심의 로봇 기업이 아닌 소프트웨어 기반 로봇 플랫폼 기업인 이 클로봇이 현대차 보스톤 다이내믹스의 소프트웨어 확장을 위해 투자 또는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두 번째 추천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의선 회장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운명이 달려있는 이 보스톤 다이내믹스 휴머노이드 로봇 추가적인 기술 확보를 위해서 투자 및 인수가 유력한 오늘의 추천주로 이 뉴로메카와 클로봇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뉴로메카는 하드웨어, 특히나 로봇 8에 큰 보탬이 될 수가 있겠고, 클로봇은 이미 현대차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급락장이 나오면서 어느 타점에서 우리가 매수가 들어가야 적당한지 혼자서 하기 어려워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요, 제가 각 종목별 매수 매도 타이밍 공략 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기관과 외국인의 예상 수급 구간, 세 번째로 향후 급등 구간 진입 시그널, 이 세 가지를 정리해서 필요하신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이 구글 설문 링크 확인하시고 참여하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께서 알아두면 도움이 되실 요즘 시장 상황은 어떤지 큰 흐름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분석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개장 전에 시가 배팅 급등주 3종목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00% 무료 급등주라고 써있죠. 돈 내고 하시겠다는 분들도 있는데 돈 주신다고 해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 20만 명 그리고 30만 명 갈 수 있게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추천 시간이 7시 반부터 9시 사이라고 돼 있죠. 1시간 반 동안 가장 급등이 유력한 종목 이 세 가지를 선별해서 드리는데, 이렇게 이모티콘 클릭도 되고 드래그도 되고 스크롤도 되는 실제 라이브로 운영 중인 메신저인 거 확인시켜 드리고요. 자, 그래서 매일 장전에 제가 어떤 종목을 무슨 재료와 관점으로 선별하는지 말씀드리는데, 오늘 추천 나간 종목 3개를 볼까요? 세트레가이, 제주반도체, 현대무벡스, 이렇게 각각 8시 13분, 14분, 17분 개장 전에 종목이 나갔습니다. 세트레가이는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스페이스X IPO 기대감에다가 우리나라 인공위성 대장주가 이 세트레가이거든요. 한화의 우주 밸류체인에도 들어가 있어서 우주항공에 여기에 방산으로도 엮여있는 앞으로 아주 유망한 주식이니까 올해 매매하시는 동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추천드렸던 내용 잠깐만 보면 대부분 아마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인공위성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가 이 세트레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기업의 최대 주주가 바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현재 지분 36.4% 보유, 거의 계열사 수준인데요. 자, 보셨다시피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36%를 보유하면서 한화의 지배구조나
사업의 계속성 측면에서 신뢰도를 백업해주고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수익률 결과를 한번 볼까요? 시가 2%에서 시작해서 상한가까지 슈팅이 나오면서 여러분들께서 시초가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으면 어때요? 당일 27%가량의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11월 26일자 밑꼬리를 길게 단 도지 캔들 형태, 이거를 스피닝 탑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모양은 매수세랑 그리고 매도세,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면서 추세의 전환,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갈 신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건 뭐죠? 바로 거래량이죠. 이날 이후로 주가가 박살나지 않고 캔들이 옆으로 눕고 있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장대 양봉이 한번 꽂힙니다. 나갈 사람은 이미 다 나갔고 남은 물량이 잘 안 나오다가 여기서부터 양봉의 실체가 커지면서 거래량이 이때부터 팍 실리기 시작해요. 이건 매수 주체는 세력이겠죠. 세력이 가격을 들어 올리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인부터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추세의 전환으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트랙 아이는 스페이스X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슈도 확실하고요. 다음 장에서 이 거래량을 절반 이상 유지하면서 갭을 안 깨고 버티면 불기둥이 계속 터질 만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추천주 제주반도체 역시나 8시 14분 추천 나가서 그냥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면 됐죠. 2026년 올해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관심 가져보셔야 할 세 가지 섹터가 있죠. 첫 번째는 로봇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는 전력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올해 반도체 역대 최대 실적이 이미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전이나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팹리스 종목들 그리고 코스닥 소부장 기업들까지 우리는 관심을 가져봐야 합니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몇 개씩 공유해 볼 계획이에요. 자, 제주 반도체 차트를 보면 전거래일에도 20% 넘게 급등이 나왔는데 오늘도 어때요? 시가 1% 띄우고 고가 18%까지 슈팅하면서 역시나 시초가에만 들어갔다면 16% 정도의 수익 실현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목 현대무벡스, 이 주식도요 제가 산업용 로봇, 특히나 현대차 로봇으로 봐야 된다고 영상으로도 많이 공유했던 종목이에요. 특히나 최근에 이 물류 자동화 있죠, 이 물류 자동화 공장에서 수주를 잘 따내면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세트레가이 다음으로 상한가 근접한 상승, 고가 28%대로 역시나 대박 수익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추천드린 세 종목 직관적으로 보면 세트레가이 27%, 제주반도체 18%, 현대무벡스 27%로 세 종목 합치면 얼마예요? 2%입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시초가에 100만원씩 매수 들어갔다면 72만원 정도의 당일 수익은 챙길 수가 있었겠죠. 오늘 처음 입장하시는 분들은 적응기로 하루에 10만원 정도로 일단 시작해 보시면 됩니다. 입장 신청 방법은 최대한 간단하게 뒀는데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고정 댓글로 이렇게 신청하는 링크 하나 걸어뒀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방 입장 신청해 주시면 제가 개장일마다 매일 공유해드리는 이 시초가 베스트 세 종목 매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 또 너무 많아지면 제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선착순 1000분만 받고 마감이 되면 이 링크가 삭제가 되니까요. 링크가 보이는 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모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모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